네, 현재 시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서로 다른 모습이고 특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시총 상위에서 2차 전지 관련 LG화학, LG엔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까지 올라주면서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열일하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열일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크다 보니 지수단에서는 아직까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 무엇이 중요한 건지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특징주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신고가 랠리 LG화학도 제쳤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현대차 시총을 넘어선 데 이어서 LG화학까지도 장중에 넘어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김민수 대표님. 네? 저희가 포스코홀딩스 이야기 많이 해봤고 에코프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뭐 고점 논란 자꾸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좋은 게 좋다 계속 들고 가자라는 입장이셨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아셨어요? 네. 왜냐면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인데 네. 최근 이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의 독주, 질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또 궁금해서요. 그러면 반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은 포스코홀딩스 지금 64만 6천 원입니다. 네.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때랑 똑같네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도 40몇만 원대 사실 수 있게 맞아요. 돈 없다 그랬었죠, 그때도. 네. 근데 원래 더 갈 것 같으면 돈이 생기더라고요. 네. 엄마한테 전화를 하건.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네, 시장이 물론 지금 나오는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약간 또 노이즈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단 장기적인 모멘텀은 변함없다. 그런 과정에서 확산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 2차 전지 쪽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딱 하나 펼칠 수 있는 거는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거는 PBR 봐라. 네, 이거 가지고 솔직히 70만 원 가야 PBR 한 배 정도 됩니다. 네. 그 작년 기준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정도가 될 정도면은 그만큼 얼마나 억눌려 있던 주가가 변화가 되는 것이냐란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시총 한 60조는 훨씬 넘어갈 테니까 지금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또 하나의 또 딜레마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아마 업 되셔서 네. 또 이제 너무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만약에 또 반대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하나도 없이 다른 쪽을 구성하셨는데 거의 지금 그러면 이거 다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2차 전지 쪽으로 얼마 가라고 막 뭐 마음이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더 흐름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앵커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요? 네. 못한다니까요. 예. 자, 그냥 괜히 확인받고 싶어요, 지금. 네. 그게 지금 심정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가지 못한다는 심정들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은 시장의 대세인 거는 인정을 하시되 만약에 내가 이 가격대에서 못 들어가겠다 하기 전에는 일단 다른 걸 보십시오. 오히려 이제 어차피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쯤 종목들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무리하게 대응해봐야 잘못하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무리 좀 공부나 아니면은 확신이 없는데 거기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돼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시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인정하고 다른 쪽에서 변화를 찾아보지 않나 아니면 2차 전지 쪽에서 좀 덜 간 섹터들이 있죠. 네. 어딜까요? 장비. 그렇죠. 네. 이따가 얘기 드리려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나 뭐 포스코 퓨처 M이라든가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긍정적인 표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오늘 포스코 홀딩스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룹주가 다 같이 급등 나오면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한가에 가버렸어요. 네, 네. 근데 또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새롭게 내놓은 오늘 핫한 뉴스는 없었어요. 기존에 있던 뉴스들이었어요. 네, 이걸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요?
몇 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특별한 게 지난주 금요일 날 포스코 홀딩스가 물론 이제 7월 12일부터 이제 40만 원 전후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포스코 홀딩스의 좀 상승폭이 좀 유난히 좀 크긴 컸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 홍콩 NDR에서 좀 목표 주가를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 높인 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오케이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포스코 그룹의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가총액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한 개 종목만 봐도 그런데 그룹이 100조를 넘어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더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 플레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더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만약에 철강 부문까지 실적이 좋다면 어떨까요?라는 이제 질문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철강 판매가 또 정상화되면서 또 이 부분에서 실적이 좀 좋아진 것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콩 NDR 또 시가총액 100조 넘은 거 또 철강 부문에서의 실적 회복된 부분 이와 같은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달리는 말이 더 간다고 많은 것들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 버프에다가 철강 부분에서의 사업도 업황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애매한 게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하는 이유가 우리가 안 좋을 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에 큰 타격이 없는 걸까? 아니면 후폭풍이 나중에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오늘 실적 부진에도 상승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요? 네, 좋으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이게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을 볼 때 분기 실적 갖고 움직이는 거는 이젠 아니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던 상황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 물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말이 안 돼. 아니면 시총이 다들 얼마까지 갔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QA 확장만 꾸준히 나오고 있었을 때 어떤 비철 금속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구간별로에 대한 흐름들은 시장이 애써 무시하기 시작하네요. 네. 1분기, 2분기 단기 출렁인 실적은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비철 금속 가격이 다시 올라서 예상보다 실적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그때는 더 폭등하나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여전히 꾸준하게 가고 있는 QA 확장들이 이어지게 되면 이런 것보다 장기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 흐름들을 보면서 움직이되 이건 주가가 올라가니까 드리는 얘기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이 그대로 가면서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그룹사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몇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왜 오릅니까? 이거 스틸이 들어가서? 그냥 같은 철강이니까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어떤 구성상 2차 전지 성장과 같이 함께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그룹사의 흐름들이 가장 좋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약간 오버하는 경향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나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좋습니다. 네. 당연히 천병 역할을 할 테니까요. 포스코 홀딩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터내셔널이나 홀딩스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또 이만큼 올라가서 그래 나머지 다 정리하고 이리고 그냥 훅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서서히 움직이시든가 아니면 시장을 봐서 대응을 하시든가 좀 시장에 너무 말리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오늘 급등한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던가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약간의 과열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 안에서도 대응 전략의 선별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난번에 이상희 의사님이 2차 전지 피크, 소재 피크가 2025년 그쯤이라고 하셨나요? 네, 또 질문을 주셔서 또 그런 질문을. 네네네. 그랬죠. 그렇게 되면 현 구간에서 원래 항상 실적이 잘 나올 땐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꺾이거나 그랬는데 지금 이 구간에선 피크아웃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난 11일 소재 밸류데이가 정말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11일이었죠.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그날 11일에 거래량이 130만 주도 안 됐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에 장중 8, 9% 상승하고 거래량이 3배가 증가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서의 포스코홀딩스의 지금의 상승은 포스코 소재 밸류데이 영향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40만 원이야. 그럼 시가총액 50조 넘는 주가가 단기에 2배.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40만 원 시장 한 80만 원은 좀 단기에 좀 부담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좀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투자금이 계속 지금도 소재 쪽에 5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투자 금액이 그 투자 금액의 기울기가 좀 피크가 한 2025년, 26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아웃풋은 1, 2년 사이에 더 그 이후에 나오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한 2026년 전후까지의 좀 성장성은 좀 먼 시기지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기억해 둘 만한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김민수 대표님이 아까 네. 저평가 받고 있는 지금 매수도 가능한 2차전지 소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었나요? 장비주 했더니 아차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만약에 2차 전지의 열풍이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LG화학이 그 뒤를 계속 또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관련된 수주직 계열에 대한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분리막 쪽입니다. 네. 아마 분리막에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또 그 정도의 개연성을 보여주고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그 하반기에 그리고 또 내년까지 봤었을 때는 여전히 말씀하셨던 이 이사님의 2025년 같은 경우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간다 그러면 분리막 관련된 업체들 다 하시는 것처럼 SK 하이테크, WCP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아마 LG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 쪽에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네. 이제 다 기틀 닦았고 거기서 이제 장비 발주할 타이밍이다. 그러면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죠.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코인테크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포스코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신규 매수가 꺼려지신다, 좀 주저해지신다라고 하면은 LG화학 여전히 수직 계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포스코와 비교하면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장비주도 눈여겨보겠다. 코인테크까지 들어봤어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쉬는 반도체 안에 다시 나르는 이수페타시스가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 후에 잠시 쉬어갔다가 다시 또 신고가 경신을 노리고 있는데 그 앞서 2차 전지주들도 뭐 1분기, 2분기 단기 출렁임보다는 흐름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반도체도 그럼 현 구간에서는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방향성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첨단 공정, 선단 공정, 뭐 후공정, HBM 그쪽으로 좀 더 밀접한 기업들의 이제 주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선별적인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수페타시스인 거죠.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뭐 MLB 이제 멀티레이어 이제 보도해갖고 이제 이쪽에 이제 글로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한 3개밖에 없다고 하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켓시어 2위고 이제 뭐 더 빠른 뭐 통신 속도를 위해서도 이제 수요가 이제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급등을 한 상황인데 작년 9월 저점이 이제 1년도 안 된 거죠. 작년 9월 저점이 4,655원인데 현재 주가로 보면 한 8배 반. 그래서 한 10배에 가까운 그런 숫자까지도 10배 상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왔고 근데 좀 생각해 볼 거는 지금 뭐 증설하고 있는데 증설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증설하기 전까지는 매출이 좀 이렇게 상방이 좀 막혀 있는 제한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와 같은 상승을 보이는 거는 물론 기대감으로 상승하고는 있지만 좀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좀 어느 순간에서는 좀 이렇게 좀 뭐 변동성도 커질 수 있고 네. 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다시 12%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오늘 그랬잖아요. 다른 반도체주들은 좀 쉬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역대로 내 4위에 드는 코스닥 하락 종목 개수가 눈에 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소부장주라던가 바이오주들이 밀리고 있는데 그럼 이 이수페타시스처럼 잠시 쉬어가는 그런 조정의 하락인 건지 오늘 아니면 방금 이상민 기사님이 그 안에서도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니 오늘 좀 크게 밀리는 종목들은 그 선별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종목들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대한민국은 네. 두 가지 산업의 축이 있죠.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세요? 잘하죠. 아, 예, 잘하십니다. 예. 2차 전지가 한 축이었으면 반도체도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물론 이제 2차 전지는 확장되는 실적이 막 보여주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는데 반도체는 아직 걱정인 게 이게 이번에 실적 발표하게 되면 일단은 보여주는 건 없는데 앞으로 보여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들이 좀 확인할 거 하고 가자라는 네. 입장이어서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요일 목요일이죠. 이때 실적 발표하면서 나오는 변화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크지 않나. 한쪽에 큰 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움직이는 건 또 그게 아니라 AI 반도체단의 종목들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TSMC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AI 반도체 앞으로 크게 성장한다. 네. 게다가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보고서 나온 것처럼 이거는 AI 흐름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잠깐 붐업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간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인터넷 혁명, 네. AI 혁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그를 가속화시킬 때 보니까 또 애플도 GPT 들어오죠. 오늘 아침에는 메타가 우리도 한다 이러고 하다 보면 다 각각의 AI들이 제 빅테크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내 데이터는 내가 관리합니다. 괜히 공유했다가 우리 이거 짜놓은 데이터 나가게 되면 이거는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씩 다 데이터 센터를. 똑똑하신데요. 네. 네, 그걸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나 관련된 장비들은 더 배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AI 관련된 쪽도 챙겨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그 일본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시작하겠다면서 중국 대리기에 동참을 했어요. 요즘 추세가 그렇대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는 보자 일본 그리고 배터리는 한국. 이렇게 좀 나누어서 손에 잡는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K 반도체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본한테 좀 밀리거나 점유율을 뺏기거나 뭔가 그 사이에 껴서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립이다. 뭐 크게 이제 뭐 우려할 거는 당장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 이제 미국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인텔 갤싱어 CEO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20억 달러 저기 오하이오주에 투자하는 거 그렇게 좀 필요 없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보좌관은 아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뭐 수그러드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중립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 다만 이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일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도 좋고 그 중심 외국인 매수도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7월 달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는 TSMC가 이제 파운드리 공장, 이 공장 증설을 지금 내년 4월에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일본의 투자, 삼성도 투자하죠. 네, 투자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당장 뭐 소식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단기에 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다시 신고가에서 어떻게 고점을 높일 수 있는지 목표 주가와 함께 오늘 한미반도체가 하락하다가 갑자기 대주주의 그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에 상승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게 그거예요. 물량은 많지 않아도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대주주가 또 주식을 산다고? 그렇게 하면 진짜 반도체주 뭐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와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을 좀 정리해 본다면요. 솔직히 24,000주 사셨더라고요. 네. 하루 거래량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요. 너무 네, 적어요? 630만 주 거래되는데 네. 0.06%인가 지분 늘어난 거를 보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정도면 일단 뭔가 민감한 것도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전부터 이수페타시스가 강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다 어떤 촉매제가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그에 따라 반응한다는 정도는 주가가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주정시 비중 확대 전략은 맞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못 따라가서 좀 서글픈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우스. 제우스. 네. 제우스 최근에 급등 나오지 않았나요? 계속 제우스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만한 체력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우스를 반도체 관심주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BTS 전국을 끌고 뉴진스가 밀고 하이브 주가 버틸 수 있을까요? 뉴진스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컴백을 했고요. 주가가 오늘장에 오르고 있긴 하지만 좀 미용해요. 그게 뉴진스의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예전에 데뷔했을 땐 없던 게 생긴 거고 이번엔 알고 있던 거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이전보다는 조금 수그러드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대표님처럼 반문을 하자면 음. 6곡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느낌이요? 저는 저는 예전 거는 다 좋았는데 네. 이번 6개는 요거는 더 좋고 요거는 조금 아쉽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역시 네,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예전에 딱 하이보이랑 어텐션의 경우에는 네. 매일같이 플레이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쵸. 그만큼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건지 궁금해서 음.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판매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발매 첫날 뭐 약 120만 장에 팔렸고요. 그리고 6곡 모두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차트인에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전곡이 차트에 50인에 오른 것은 또 뉴진스가 처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음 달 초에 어떤 일정이 있냐면 그 대형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시카고에 또 뉴진스가 또 참가를 해요. 그러면은 이 일정이 한 8월 3일에서 8월 6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이후로 조금 더 좀 뭐 글로벌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분기 실적 이제 뭐 BTS 페스타도 그렇고 일회성 비용 그래 좀 확인해 보자 뭐 얼마나 좀 비용이 나올지 그런 투자 심리가 있는 것도 하나의 좀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가 딱 뉴진스가 컴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급등보다는 살짝 반응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여전히 뭐 BTS 안에서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 그 지민 씨랑 정국치의 큰일 나세요. 말 잘하세요. 스코어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 BTS 군백기 논란은 이제 싹 다 사라진 거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걸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약간 우려가 조금 큰 게 우려가 있어요? 이번에 뉴진스 앨범도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독인데 이 정도 인기면은 한 200만 장 찍지 않을까라는 것보다는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근데 그거만큼은 아니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2분기 실적 이제 발표해봐야 되겠지만 일회성 비용 얼마나 반영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감이 큰데 아마 또 이제 지분과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넷마블이 자꾸 팔 듯 말 듯 팔 듯 이렇게 나와서 그거 물량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할인으로 인해서 오버행 이슈 나왔을 때 그때가 더 싸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선뜻 진입을 못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BTS 쪽에서 군대 간 형님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또 열심히 활동하는 거 그리고 BTS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뉴진스나 세븐틴 이렇게 잘하는 거 이런 걸 보게 되면 역시나 잘 선방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또 지금 열심히 JYP가 하고 있는 A2K 이거 우리도 하반기에 같이 진행할 거다라고 했는데 기대감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연결해서 JYP 보니까 수급 보니까 이것도 잘못하게 되면은 그게 나올 수 있겠네요. 숏스퀴. 네. 기관은 아예 없습니다. 이제 주식이. 네. 외국인만 꽉 찬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기관은 여기서 좀 올랐다 싶어서 좀 공매도했던 것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치되어 있는 수급들도 이런 거는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네, 그런 변화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JYP 엔터 쪽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외국인만 지금 가득 찬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 영역입니다. 앞으로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하이브의 매력 포인트는 있다고 보시는지 오늘장 고점 대비는 또 하이브가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규 매수도 가능해 보이는지 의견 주시죠. 네, 뭐 주요 이평선 지금 한 81선에서 좀 이렇게 살짝 걸려 있는데 조정 시에 분할 매수 모아가는 건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솔로 이제 앨범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반기에 드디어 이제 B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 앨범을 냅니다. 뭐 각종 해외 매체에서 뭐 K-팝 아이돌 뭐 1위에 항상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기대감이 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또 플레디스 신인 보이그룹 또 이제 데뷔 일정도 있어서 뭐 분할 매수 한다는 거는 뭐 전혀 부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뭐 지분 매각 그게 정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넷마블이 뭐 웅진 코웨이 주식 담보 대출로 해서 이번에는 해결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30만 원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긍정적으로 모아가는 거에는 변함 없습니다.
네, 하이브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 만약에 또 이번 뉴진스의 노래가 대박을 치게 되면은 저희는 그때 사죄하는 방송을 해야겠네요. 왜 아니 레몬 엔터 리서치에 왜 그런 죄송해요. 좋게 네, 말씀드렸는데. 안녕히 가세요. 네.